자, 527페이지 2번 분양가 제한입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1번 적용주택 해가지고 줄 거 봅시다.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럼 박스 1번 공공택지가 있고 2번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첫 번째는 공공택지에서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게 분양가 상한제고, 두 번째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그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즉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 두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습니다. 네, 2번 적용 제외가 나온 사항인데 3개 출제가 잘 되니까 암기해야 되고, 첫 번째 도생 적용 안 함. 두 번째 관광특구에서 외자유치, 뭐 길게 갈 필요 없어요. 그냥 관광특구에서 외자유치 적용 안 함. 세 번째 잘못했네. 경제자유기에서 외자유치고, 세 번째가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또는 150m 이상. 암기해야 돼. 중요하니까. 잘 나오니까. 도생 적용 안 함, 경제자유교 외자유치 적용 안 함, 관광특구 50층 이상 또는 관광특구 150m 이상 적용 안 함. 그 다음 이제 분양가 구성인데, 분양가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입니다. 별거 아니요. 뻔해요. 땅값하고 건축값이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이렇게 합니다. 택지비 1번 공공, 택지는 공공입니다. 공공. 무슨 얘기냐? 공공택지는 공급가예요. 공급가. 그러니까 공공이에요. 공공택지는 공급가, 공급가. 공급가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이고, 넘겨보면 공공택지 외 택지는 이제 민간택지죠. 공공택지 외 택지는 감정가격에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근데 더 읽을 필요가 없어요. 건축비는 분양가의 중에서 건축비는 장관이 정해줍니다. 평당 얼마. 택지비는 전국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지. 건축비는 전국이 다 같아요? 다 달라요? 어떻게 다 같아요? 건축비는 자재잖아요, 자재. 건축 자재는 만들어내니까, 공사에서 생산하니까 건축 자재비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건축비는 전국이 다 같다고. 뭐만 다르지? 택지비가 다르지. 그래서 장관이 얼마 딱 정해준다고 장관이 고시합니다. 그게 기본형 건축비. 그래서 건축비는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그게 딱 부대비용입니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부대비용인데, 기본형 건축비를 장관이 정해놓고 아예 딱 먹어놓고 장관이 기본형 건축비 제곱미터당 얼마냐?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딱 해가지고 이거 넘기면 돼.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정해주면서, 우리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이게 그 지역 상황에 안 맞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에 예를 들어 10% 범위 내에서 가감한다 이런 게 있다고. 국토부령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그 지역 실정에 안 맞겠다고 판단되면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우리는 110, 우리는 90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없다 물어보니까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분양가 공시가 원가 공개입니다. 원가 공개. 옛날에 엄청 시끄럽죠. 국가는 공개해야 된다. 건설사는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안 된다. 결론은 분양가 상한제는 원가 공개를 합니다. 원가 공개. 분양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원가 공개하는데 누가 하냐? 이건 문제입니다. 1번 사업주체 공시가 있고 2번 시군구 공시가 있죠. 어디서는 누구, 어디서 누구,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1번 사업주체는 저기 사업주 체크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체크합시다. 공공택지입니다. 공공택지에 공급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자, 체크합시다. 분양가 공시한다. 뭐 공개면 택지비, 공사비 그런 거 하지 말고,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 그거를 잡으라고. 사업주체. 그럼 2번 이제 시군구죠. 시군구청장은 줄 거야죠. 시군구청장은 공공택지 외 택지입니다. 공공택지 외 택지. 거기에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쪽 분양가 상승을 큰 지역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공급된 주택에서 입주자 모집 승인했을 때는 다음 구분에 따라 체크합시다. 분양가격 공시해야 된다. 줄 끊고 읽어요.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한다? 시군구. 공공택지에서는 사업주체. 그것만 딱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분양가 심사위원회인데 아까 그런 얘기 했죠.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 분양 승인 받으라. 분양 승인. 그럼 시군구가 분양 승인 해야 되는데 분양가가 맞는지 적정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시군구는 뭘 만든다? 분양 승인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누가? 시군구. 시군구. 설치 시기, 작년 시험 문제 설치 시기, 시군구청장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며칠 내? 20일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잡아야 돼. 20일 내에.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회 설치 운영해야 된다. 위원회는 이런 거 심의한다. 그런 건 나중에 눈치를 푸는 거예요. 심의사항을 써놓고 심의한다 안 한다 물어보는 것이지 심의사항이 아닌 걸 써놓고 물어보진 않는다고. 항상 박스에 있는 거 써놓고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봐도 나중에 눈치로 다 풀어요. 4번은 시군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 때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서 승인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구성이 필요가 없고, 그래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누가 만들어요? 시군구. 사업계획 승인 신청받고 며칠 내? 20일 내. 시군구가 분양 승인할 때는 그 결과를 따르라.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이 해야 되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권자는 누굽니까? 국장. 이런 거는 암기해야 돼. 가장 기본이니까 국장은 다 읽을 필요가 없어. 하여튼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면 뭔가 주택가격이 높으니까 안정시키려고 하겠죠. 그 뭔가 주택가격이 상승하겠지. 심의합니까? 해야지. 고시합니까? 해야지. 그럼 1번은 다 읽지 말고 국장은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것만 잡고 도대체 그 지역이 어디냐? 막스 암기하죠.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몇 프로?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그러면 전년 이맘때보다 얼마 이상 늘었다? 200% 이상.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얼마를 초과한다? 20대 1. 3개월 그거 몰라도 그 3개월 함정 안 써요. 10%, 200%, 20대 1이 함경기. 10%, 가격 상승 10%, 거래량 200%, 경쟁률 20대 1 초과. 그런 데를 장관이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2번 가야 되네. 2번. 지정할 땐 지정 절차 2번에 1번이 중요합니다.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할 때는 시도 그게 중요하죠.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하면 간부에 고시하고 시군구한테 통보하고 2번 공고 통보고요. 관부에 공고하고 시군구한테 통보. 근데 그런 거는 중요하잖아요. 통보받은 시군구는 사업주자한테 너 입주자 모집 공고했다 써라.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어 써라.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런 건 답이 될 수가 없고 해제는 끝맺음. 지정할 때 심의 거쳐 지정했으면 해제도 심의 거쳐 해제. 근데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그것은 이제 할 수 있다, 하이한다. 그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뭐 들고 오고? 유효학지 들고 오고 그 안에 있죠? 폭현용을 해가지고 이것만 알아도 거기에 그런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이제 그건 넣으면서 이제 5월달부터는 하나씩 정리해야 돼요. 정리하면서 할 거니까 반드시 가져오고. 유효학집하고 그거 뭡니까? 유효학집하고 조그만 것은 부수가 정확하게 맞아져요. 무슨 얘기냐? 그거 분실하면 유효학집 분실하고 똑같다고. 더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잽싸게 자기 이름 써내야 돼. 자기 이름. 분실하면 유효학집 하나 또 사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 보면서 정리를 해줄 땐 거기다 정리해놨으니까 항상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지정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해제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유효학집 안 샀나요? 네? 책? 아니 책은 그건 본인만 나는 힘이 좋아야 들고 다니고 힘 딸려 그러면 집에다 놓고 다니고. 근데 수업할 때는 책 안 본다. 수업할 때는 유효학집하고 그 조그만 거 이것만 알아도 합격한 거 있잖아요. 그 두 개 들고 오면 수업은 그걸로 한다고. 그걸로 그 뒤에 알게 모르게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해놓으면 뭐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로 활용하면서 수업하면서
지정은 우리가 지역, 지구, 구역, 지정 그러면 끝맺음 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하이한다가 3개 있다고 3개. 걔를 접어야 된다고. 해제 축소는 끝맺음 뭐예요? 하이한다. 근데 또 할 수 있다가 3개 있어요. 그걸 잡아내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법 정리해야 되니까 그 분실하면 또 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요. 이게 맞죠? 이 세트, 이게 한 세트니까 지금 하는 얘기요. 얼른 자기 이름 써놔요, 매직으로. 자, 그러면 다시 지금 무슨 얘기 그래 갔는가 하면 지금 해제니까 해제는 끝맺음이 지정할 때 심의했으면 해제도 심의하고 지정은 할 수 있다지만 해제는 뭐라고? 하여야 한다라고. 그런 거를 이제 다음 주부터 통째로 다 정리한다고. 하나하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4번 해제 요청인데, 자, 분양가 상한제 누가 정했어요? 국장이 정했어요. 그 도시를 관할하는 시도, 시군가 봤을 때 필요성이 없겠는데, 그럼 국장한테 해제해 주세요 신청한다고. 해제 신청받은 국장은 또 본인은 몰라요. 뭐 해가지고,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가지고 며칠 내? 40일 내 가부 결과 통보하고, 해봤더니 심의해봤더니 해제하는 게 맞다. 그럼 끝맺음 해제는 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읽어봤더니 탑될 수 있는 부분만 또 따로 빼요. 집중해야 되니까. 탑될 수 있는 거 첫 번째 누가? 국장이 시도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뭘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10% 200% 20대 거기에다가 국장이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거하고 두 번째는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하면 40일 내 결과 통보. 그거 말고는 답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나면 너무 쉬워요. 알고 나면. 거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 처음부터 다시 527페이지.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택지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번째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공공택지 외택지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두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단내에서 세 가지가 안 받아요.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적 외절지,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관광특구 150m 이상. 세 가지 적용이 안 받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이때 분양가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택지비 플러스 건축비인데 택지비는 공공택지냐 민간택지냐? 그랬죠?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민간택지는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그러면 건축비는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건축비는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이 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시군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없다니까 있다. 그러면서 이제 2번 원가 공개죠. 분양가 공시. 자,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사업주체가 해야 한다. 공공택지 외택지 분양가 공시는 시군구가 해야 한다. 그 정리 딱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시군구가 분양 승인하니까 시군구가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만든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있으면 20일 내 사업계획 승인 20일 내에 위원회를 만든다. 그리고 분양 승인할 때는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국장이 하나 둘 셋 10% 200% 20대 1 그 지역을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시도 시군구 해제 요청받으면 40일 결과 통보해야 한다. 거기까지가 분양가 상한제고 그 다음에 이제 532는 X고 533페이지 자, 공급 규제에서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얘가 또 은근히 잘 나오는데 자, 금지행위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다음 하나에 대한 적합사 증서나 지위입니다.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매매증여 권리변동 수반의 일정을 포함하여 적합사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상속 저당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되며 거기까지. 그러면 다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양도, 양수, 알선, 광구하지 마라. 그러면 증서나 지위에 뭐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증서나 지위에 뭐 있는가? 그건 이해해야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니까 첫 번째 주택조합원의 지위 했죠? 지역직장조합원의 지위. 두 번째 주택상환 사채. 세 번째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네 번째 시장들이 발행하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이면서 철거 확인서. 다섯 번째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거는 암기와 성질이 아니요. 판단해야 돼, 판단.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정도 위치면 집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도시개발 채권 가지고 있으면 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개발 채권, 시험에 도시개발 채권 나오는데 도시개발 채권 가지고 있으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없다? 근데 도시개발 채권이 어디서 나왔어요? 질문 해놓고 보니까 좀 이상한데? 도시개발 채권 들어는 봤나요? 못 들어봤어요?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법 맨 마지막 파트에서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도시개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채권 발행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법에는 승인받는다. 이것은 무기명 증권 발행할 수 있고 등록 발행할 수도 있다. 5년 내지 10년 범위의 시도 조례를 정한다. 이자는 시도 조례를 정하되 행정부장은 승인받는다. 소멸시효 원금 5년, 이자 2년. 매입자 누가 사냐? 이 도시개발 사업을 공공시행자가 사용할 때 그자한테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자. 또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 민간시행자는 다 사고. 또 국토개혁법 개발행 허가 현실적인 허가 받은 데가 산다. 그게 뭐예요? 도시개발 채권이에요. 기억 안 나요? 강의를 안 했어요. 4월달인가? 안 했어요? 254. 어떻게 표정이 좀 이상하더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넘어가고. 그런 도시개발 채권을 이런 데다 툭 던져놓고 도시개발 채권 이러고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 가지고 있다고 이 법에 집 줍니까? 안 줘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지위나 증서에는 첫 번째 주택조합원의 지위 이해해야지. 지역직장조합원의 지위, 또 주택상환 사채, 또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통장, 또 시장대에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또 공공사업 시행이라는 이주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것들을 갖다 뭐 하지 말라고? 두 번째 뭐 하지 말라고? 양도, 양수, 알선, 광구하지 마라. 근데 두 가지는 된다. 뭐가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근데 그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제 위반시 조치입니다. 위반시 조치,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이거 목차만 하면 돼요. 자, 국장이나 족당이나 사업주체는 그런 행위를 한 자는 그런 행위 했어요. 지위를 갖다 뭐 했다고? 양도했다고. 지위 팔아먹었다고. 어쩐다? 네 지위 무효. 그럼 어쩐다고? 지위 무효화시키면 어쩐다고? 걔는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위를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적발이 안 돼요. 왜 적발이 안 돼요? 중개업자가 다 끼고 있으니까. 적발이 안 돼가지고 계약서 썼습니다. 계약서. 공급계약 체결했어요. 공급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적발이 되는 것들은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무효가 안 돼요. 무효 그래 보면 나머지를 또 싹 무효가 되는 거예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근데 거기서 적발이 안 돼가지고 이미 집을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등기까지 해가지고. 그때 적발이 되면 이제 사업주체가 다시 사와요.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주체가 환매합니다. 사업주체가 샀으면 어쩌라고 이제 거기 있는 애한테 나가 그래야지. 니 나가라고.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했으면 어쩐다? 거주하는 자에게 퇴거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매수인에게 집을 줘야 되는데 매수인이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퇴거 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쫓아내고 그런 애들은 입주자격 제한한다. 몇 년 이내?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 그리고 써요. 처벌 얼마? 3년 3천.
자, 위반시 조치입니다. 위반시 조치. 첫 번째, 지위 무효. 두 번째, 계약 취소. 세 번째, 사업 주체 환매. 네 번째, 폐거 명령. 다섯 번째, 10년 이내 입주 자격 제한. 여섯 번째, 3년 3천. 그러니까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요. 딱 세 가지. 첫 번째,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금지 행위다 아닌 것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 했을 때 어쩔래? 이게 세 번째요. 그러니까 세 가지만 딱 정리하면 되고. 2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 6월 달에 안 중요입니다. 안 중요. 그 다음에 537도 안 중요. 넘어가고 538페이지 투기과열지구 전매자 중요입니다. 투기과열지구. 자, 투기과열지구 지정권자 잘 봐야 돼요.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누구라고요? 국장. 투기과열지구 누구라고요? 국장 또는 시도이사. 국장도 되고 시도이사. 투기과열지구도 빠른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니까 토지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게 되면 그건 뭐가 가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면 뭐라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지정권자는 국장시도. 기억해야 돼요. 국장시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의 거쳐서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다. 심의 거쳐 지정해제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한다. 항상 우리는 그런 말이 없더라도 항상 규제를 하는 것은 뭔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목적 달성, 이게 뭐 이게 공익이요, 공익 목적 달성에서 규제를 한다. 그 대신 규제를 하면 한 만큼, 이게 규제를 하게 되면 공익은 그만큼 도모가 되겠지만 그만큼 뭐가 피해를 봐요? 사익이 침해를 보니까, 피해를 보니까, 앞전에 한번 했죠.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네. 공익이 중요해요? 사익이 중요해요? 그러면 나는 당연히 공익이 중요하죠. 그 사람은 일이 가라고, 일이 가야지, 일이. 사익이 중요해요? 그만 또 사익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 만들었죠. 둘을 항상 어찌해야 된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규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뭐라고? 최소한에 멈춰야 된다. 모든 규제는. 최대한 그러면 헌법상 비리의 원칙의 위배에 대해서 그 법이 위헌 판결을 받는다. 위헌 판결. 법조항 없어진다고. 항상 말 없더라도 최소가 맞는 거고. 1번 지정권자에서는 국장시도, 2번 지정 대상 지역은 그 지역까지는 암기를 안 해요, 우리가. 아까는 암기하던데, 분양가 상한제를 하던데, 하지. 거기는 뭐라고? 10%, 200%, 20대. 근데 왜 여기는 안 합니까? 별것 따위인데, 5대1, 10대1, 30대 별것 따위인데, 강도가 달라요, 강도가. 그쪽은 뭐고? 시행령, 대령. 이쪽은 뭐고? 시행규칙, 불령 욕심내버리면 한두 곳도, 그때는. 불령 욕심내면, 우리 올해 1년 끝나야 돼. 올해 연습이고 내년에 끝내야 돼요. 올해 끝내야죠, 올해.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부분 집중해야 돼. 3번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1번이 주로 답입니다. 주로 1번이 답이에요, 1번. 국장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1번이 주로 답. 그 다음에 2번은 국장, 시도가 지정했으면 국장은 관보, 시도는 공보에다가 공고를 하든 고시한테 자주 하고 시군구한테 알려주고, 시군구는 이제 누구한테? 사업주체가 입주자문의 승인 신청할 때 한마디 합니다. 야, 너 입주자문의 광고할 때 이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라는 걸 써라 라고 알려준다고. 그럼 그자가 공고할 때 쓴다고. 그럼 주민들은 안다고. 그런 절차는 별로 중요성이 없다고. 자, 4번 지정해제인데,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니까 해제도 국장 시도. 지정할 때 심의했으니까 해제도 심의하지. 근데 심의는 끝맺음, 해제는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그만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이 투기과열지구는 재검토가 있어요. 재검토가. 분양가 상관이 없는데 투기과열지구 재검토는 누구만? 국장. 특이하게 또 시도가 없어요. 국장은 몇 년마다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 근데 본인이 판단 못하니까 또 심의해가지고 유지할 건지 해제할 건지, 해제가 맞다 그러면 해제는 하여야 한다고. 또 밑에 5번 해제 요청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시도 시군구청장이 해제 요청하면 며칠 내 40일 내 결과 통보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투기과열지구도 문제가 되는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국장 시도가 지정하니까 그 과정이 문제라고.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뭐 한다? 협의한다.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는 국장과 협의한다. 두 번째,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한다. 세 번째, 시도 시군과 해제 요청하면 40일 내 결과 통보한다. 그렇게만 딱 적으면 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매자입니다. 전매자. 자,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원, 주택 입주 선정된 지위 줄겁시다. 주택하고 지위. 주택하고 지위에 대해서 전매 제한을 받는데, 세 번째 줄에 줄 거예요. 10년 범위네, 10년. 잠깐 10년. 10년 이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10년 이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 알선이 안 되는데, 전매 가로치고 또 나오죠. 매매징용, 권리변동, 수반은 일체금 포함하되 뭐는 제외한다? 상속은 제외한다. 완전 제각각이죠. 저기 가게 되면 상속, 이혼은 제외한다. 상속, 이혼은 제외한다. 또 이쪽 가게 되면 상속, 저당은 제외한다. 또 여기 갔더니 상속은 제외한다. 세 군데 있다고, 세 군데. 어디 가면 상속, 이혼은 제외한다? 도정법 가게 되면 정비사업 조합원은 누구요? 정비사업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다. 재건축 가로질 때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다. 조합원의 지위 승계 됩니까? 안 됩니까? 조합 설립 인가후 조합원의 지위 승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의고사 볼 때가 아니란 얘기요. 이 정비사업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후 조합원의 지위 승계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원칙 된다. 근데 투기 과일 주고 재건축은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2명 봐주라. 뭐? 상속, 이혼. 거기는 상속, 이혼. 그리 가는 거고. 두 번째, 주택법 와가지고 주택 공급받는 증서나 지위를 양수하지 마라. 거기서는 뭐는 된다? 상속하고 저당은 된다, 저당. 세 번째, 주택법 공급받은 이제 주택하고 지위, 분양권을 갖다가 전매하지 마라. 뭐는 된다? 상속은 된다. 지금 여기입니다. 전매자. 10년 범위에서 전매 제한되는데 뭐는 된다? 상속은 된다. 그러니까 상속은 어딘지 다 돼요. 그러면 제한의 대상에 자 일단은 자 언제부터 제한합니까? 그러면 이건 주택과 지위죠. 첫 번째 투기 과열지구 안에 주택과 지위.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지위. 세 번째 수도권의 공공 택지 외에서 공급받은 주택과 지위. 지위가 뭐라고요? 분양권이지. 잘못 썼네. 지위지. 투기 과열지구는 지위. 지위가 뭐라고요? 분양권. 분양권은 언제 생겨요? 분양권이 언제 생기냐 그러면 이거죠. 현대가 아파트를 갖다 건설했다. 입주자 모집하겠다. 모집 공고냈다. 공고 딱 내니까 갑이 거기에다가 내가 신청했다. 신청하면 분양권 있습니까? 없지. 신청해서 당첨됐다. 당첨된 분양권 있습니까? 없지. 당첨돼서 뭐한다? 계약서 쓴다. 분양권 있습니까? 있지. 여기서부터 뭐가 생긴다고? 지위가 생겨요. 지위가. 그러니까 계약서는 여기서부터 쓰죠. 그러면 언제부터?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여기서부터 뭐가 생긴다고 이제? 분양권이 생긴다고. 이때부터 잡겠다.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몇 년이냐? 수도권하고 충청권하고 기타 나와가지고 수도권 충청권은 뭐하고? 이전 등기 완료하고 판다. 등기를 했다라는 건 무슨 얘기요? 분양권에다 등기를 해요, 못해요? 요즘은 분양권도 등기해줍니까? 분양권은 등기 능력 없어요. 내가 등기했다 그 말은 뭐예요? 주택이에요, 주택. 주택이니까 등기하지. 그러니까 수도권, 충청권 이전 등기 완료하고 판다 그 말은 분양권을 못 판다, 분양권은.
팔려면 뭐 판다? 주택 판다, 주택. 그럼 뭐라고 분양권 하냐? 자, 분양권에 말하지 말지. 주택 그래야지. 그 대신 이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몇 년 넘지 마라.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이 있으니까 5년 초과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서 계약 체결했어요. 현대 계약 체결. 계약 체결했으면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 가겠죠. 등기할 때까지 이 기간이 몇 년 걸릴까요? 등기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요? 입주했다 입주 이 기간이 계약서 쓰고 보통 몇 년이면 입주합니까? 상식적으로 2년이냐 3년이면 충분히 입주해 입주. 2년 3년이면 충분히 뭐 한다고? 등기 간다고. 5년이 지나도 등기가 안 돼 있다고. 어쩐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그런 분양권을 팔아도 괜찮다 이 얘기입니다. 팔릴 일은 없겠지만 그런 거는 팔아도 괜찮다. 기타 지역은 1년만 참고 팔아라 이 얘기예요. 수도권 중천권의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분양권, 투기과열지구 지위. 수도권 중천권은 등기하고 판다. 분양권 못 판다. 단 5년이 지나면 그는 팔아도 괜찮다. 기타 지역은 1년 참고 판다.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언제 판다? 말할 수 없다. 541페이지. 얘 말 못해요. 박스가 좀 숫자가 많아가지고. 근데 숫자만 윗박스 쉽네요. 4, 3, 5, 6. 이거 쉽네. 1, 2, 3? 뒤에서 1, 2, 3, 3, 4, 5, 6. 별거 아니네, 이거. 해봅시다, 이거. 밑에 봤더니 5, 1, 3, 1, 3, 6. 안 되겠네, 이거. 포기해야지, 포기. 안 되는 거 포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도권 공공택지 외에서 공급된 주택가 지위는 얼마라고요? 6개월. 이거 시험에 몇 번 났어요? 한 번도 안 났어요. 한 번도 안 났는데 별은 쳐져. 처음 생겼어요. 처음 이것은. 처음 생겼으니까 반드시 암기해놓고. 이 기간 내에 팔라고 팔지 말라고? 팔지 말라고. 이거 팔다 걸리면 얼마요? 3년 3천. 근데 단 해가지고 단 하나 7가지 두 번째. 하나, 세대 구성원 전원이 어디로 간다? 다른 도시로 간다. 어디로 간 건 인정 안 해준다? 수도권에 인정 안 한다. 전원이 다른 도시로 간다고 동의받으면 돼요. 기간 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단서 조항 가지고 중개를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 무조건 팔아야 돼요. 팔고 이 조항을 갖다 써야 돼요. 두 번째, 전원이 어디로 간다? 상속받은 주택에 이사 간다. 포인트는 전원. 세 번째, 전원이 어디 간다? 해외 이주하든가 몇 년 이상? 2년 이상 해야죠. 네 번째, 뭐 해가지고? 이혼해가지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주는 거. 다섯 번째, 나는 내가 열심히 나 혼자 잘 살고 있는데 거기에 공공사업 한다고 내 주택이 공공사업용 제공됐어요. 그리고 뭐 받았다? 이주 대책용 받았다. 이주 대책용. 그거 팔아도 괜찮아요. 여덟 번째, 국가자체 금융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날아가는 거. 일곱 번째, 배우자에게 주택이나 지위를 증여하는데 전부 증여요? 일부 증여요? 일부 증여.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주의할 것은 첫 번째는 전원, 다른 도시 이사 가는데 수도권 이전은 안 된다. 두 번째, 전원이 상속주택으로. 전원이 해외이주, 전원이 2년이주. 네 번째, 증여는 일부 증여, 전부 증여? 일부 증여. 이런 7가지 사유가 있으면 누구 동의받고 사업주체 동의받고 팔면 됩니다. 사업주체가 누구라고? 현대가 사업주체다. 현대가 사업주체인데 얘가 분양해가지고 갑이 봐요. 갑이 받았다. 101동 101호를 받았다. 근데 얘가 지금 뭐라고? 지위입니다. 지위. 분양권을 누구한테 팔겠다고? 을한테 팔겠다고. 을한테 가서 얘기하면 현대한테 나 이거 분양권 팔겠다. 왜? 나 원주 살고 있는데 어디 간다? 서울로 이사 간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주에서 횡성 이사 간다.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되지. 원주하고 횡성은 달라요. 횡성 이사 간다니까 다른 도시 가면 된다니까. 근데 서울로 가면 안 된다. 수도권 안 된다니까. 여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여주도 수도권이요, 수도권. 원주하고 여주는 격이 달라요, 격이. 수도권이 어딘데,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이에요. 서울, 경기, 인천. 여러분 맞대고 있지만 격이 다르다니까. 여기는 강원도. 몇 발 뛰면 거기는 수도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자,
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 현재 어딘데 원주인데 어디 갔냐니까 횡선을 이사간다. 그러면 얘가 101동 101호 명의를 을로 바꿔준다고 된다고 동의받아가지고 이거는 된다고. 근데 얘가 지금 분양권이면 봐요. 지금 지위가 뭐라고? 분양권이면 지금 이 현장에 현대가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이면 공사 끝나세요 안 끝나세요? 안 끝났지. 그러면 건설에서 현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얘한테 동의받고 팔면 된다니까. 근데 얘가 분양권이 아니고 주택이면 현대가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택이라는 것은 자 현대가 자 분양 신청 받습니다. 갑이 어쩐다고? 그래 신청했어요. 당첨이 됐어요. 당첨되니까 뭐 썼어요? 계약서 썼어요. 이게 뭐예요? 지위 분양권이요. 공사가 끝났어요. 준공검사를 받았어요. 준공검사 받으면 현대가 이제 자기 앞으로 무슨 등기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러면 이제 갑은 이제 101동 101호 자기 앞으로 뭐 하고 이제 이전 등기하고.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주택이지 주택. 이러면 주택이지. 이전 등기까지 다 했으면 얘 잔금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얘가 강원도에 남아서 갑이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지켜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디 갔어요? 이제 거제도 가서 공사를 갔다고. 근데 갑이 이 주택을 갖다 을한테 팔아야 되겠어. 손잡고 거제도 갈래요? 야 누가 현대가 공사했으니까 현대 찾아가서 동의받자. 주택도 사업주택 동의받으라 그러면 현대가 지금 거제도 가 있으면 거기 찾아가서 손잡고 가가지고 동의해 주세요 그러겠네? 이게 안 되잖아요. 사업주체가 그 동네 주택이면 이제 지위가 아니고 주택이면 등기까지 다 해줬으니까 얘가 거기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얘는 떠나갔지. 근데 주택이면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니까 이거는 누구 동의받고? 토지주택공사 동의받고. 원주에 주택공사 지사 있어요 없어요? 도시마다 다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디 간다? 토지주택공사 동의받고 주택은 팔아라. 근데 이 주택을 공급한 자가 무수면 지방공사면 원주시 지방공사 있어요 없어요? 참고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전국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원주에도 지방공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다 그래야지. 그러면 원주 지방공사는 집 팔고 얘 단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주 항상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공급자가 지방공사하면 누구 동의받으라? 지방공사 동의받으라. 얘가 사업주체입니까? 사업주체. 이게 지금 이거는 뭐냐? 지위는 분양권은 사업주체가 있으니까 사업주체 동의받고 팔면 되고, 주택이다 그러면 이미 사업주체는 거기를 벗어났다니까 떠나갔으니까 누구한테 가고 LH공사 가는데 주택을 공급한 데가 지방공사하면 얘는 떠날 수가 없는 애예요. 동의받으라고. 그럼 여기서 동의해주래 해줍니까? 해주지. 해줄 때 어떤다고? 그 대신 동의해주지만 우선 매입에 간다. 다시 사겠다. 얼마 주냐? 여태까지 돈 낸 거, 주택가격 다 냈으니까, 주택이니까. 주택가격, 분양대금 통째로 다 낸 거요. 이걸 갖다 우리는 입주금, 플러스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 요즘 이자 몇 프로 붙습니까? 그것도 1년짜리 예금 이자면 딱 그 금액만 주고 쩐다고 사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542회 2번 예외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외 설명 다 끝났어요 지금. 전매제한 대상인 주택입주 선정된 자 또는 주택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인정되면서 다음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 동의를 받으면 전매제한 적용이 안 된다. 자, 사업주체 동의 전매제한 적용이 안 된다는데 주택이면 그 말이 좀 빠졌네. 주택이면 토지공사를 말한다. 주택이면 그 말이 빠졌네. 사업주체 가로 안에 한국토지 그러면 모르지 뭔 말인가 이게. 주택은 누구라고? 주택은 토지공사 동의받고 다만 사업주체가 지방공사하면 누구 동의받고? 지방공사 동의받고. 왜? 지방공사는 안 간다. 그대로 있다니까. 동의받고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만 주택을 공급받은 데가 전매할 경우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어쩐다?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때 우선 매입할 때 많이 안 준다니까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주지.
자, 그 사유가 7가지 사유인데 함정이 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7가지 몇 번 읽어보고 함정. 1번은 뭐라고? 전원.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수도권 가면 안 된다. 2번 전원. 3번 전원. 몇 년 이상? 2년 이상. 그리고 7번 일부 증여. 답 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절대 답이 안 돼요. 위반시 조치입니다. 위반시 조치. 하지 마라 했습니다. 지위에 대해서는 지위다 그러면 항상 그래. 지위다 그러면 사업주체가 거기 있는 게 아직까지. 지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다시 사업주체가 하면 안 돼. 얼마 주냐 그러면 얘는 입주금 플러스 이자. 너 여태까지 돈 넣은 게 얼마냐? 입주금 플러스 뭐만 준다? 이자.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한다? 매입 비용. 이 사업주체가 사들인 돈이니까 매입 비용 지급하고. 누구한테? 사는 애한테 파는 애한테? 사는 애한테. 매수인에게 매입비용 지급하면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거 알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에 관한 사항인데 부기등기는 봐요. 현대가 분양했어요. 갑이 신청해서 당첨되고 계약 썼어요. 지위예요. 지위. 지위에서는 지위인 상태에서는 등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공사 끝나서 중고검사 받았어요. 뭐 했어요? 보존 등기 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하고 입주자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해가는 거예요. 보존 등기하고 입주자가 이전 등기하니까 얘가 뭐예요? 최초 이전 등기. 그러면 보존 등기하면서 밑에다가 주저리 쓴다. 이게 뭐라고요? 부기등기. 덧붙여서 부가에 쓴다. 부기등기. 뭐라고 쓰냐? 자, 이 주택은 최초 이전 등기하고 입주자 앞으로 하니까 최초 이전 등기하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누구한테는 팔 수 있다? 얘한테는 팔 수 있다.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런 말을 써놔야 멋모르고 누가 살려다가 부기등기 딱 보고 뭐야? 부기등기 있다 그 말은 전매 제한 기간이 안 끝났다 이런 얘기예요.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이걸 말소시켜야 되는데 부기등기가 남아있다 하는 것은 전매 제한 기간이 안 끝났다. 그걸 보고 안 산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대해서 부기등기 한다고요? 주택에 대해서. 언제 한다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어떻게 한다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면서 동시에 뭘 해놔야 된다? 부기등기 해놔야. 그래야 중간에 못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안 나왔지만 그런 행위를 한자 써놔야죠. 신고 포상금. 그런 행위를 한자를 적발하게 되면 신고 포상금 줍니다. 얼마? 건당 1,000만 원.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개업을 해야 되겠는데 개업 비용이 없어요. 찾아오세요. 하나 잡으면 얼마라고? 1,000만 원. 5명 잡으면 충분히 개업 비용 뺍니다. 그리고 처벌받습니다. 또 써요. 얼마입니까? 3년 3천.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처벌이 얼마요? 3년 3천. 그럼 빨리 다시 봅니다. 이 투기과일지구 전매제한 둘이 세트예요. 세트. 몇 페이지요? 538페이지. 538페이지입니다. 투기과일지구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거 딱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권자 누구냐? 국장과 시도의사인데 국장이 지정해제할 때는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해제할 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두 번째,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한다. 세 번째, 시도 시군구에 해제 요청하면은 40일 결과 통보한다.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 전매제한 그러면 전매제한은 10년 범위 내에서 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 제한되는데 상속은 된다. 제한되는 게 뭐고 기간은 몇 년이냐 딱 물어보면 첫 번째 투기과일지구 지위. 투기과일지구 지위인데 얘는 몇 년이냐? 수도권 충청권에 있다 그러면 이전 등기 완료하고 단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수도권 충청권이 아니면 1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기간 따지지 말고. 그리고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에 공급되는 주택가 지위는 6개월. 그게 적고 그 기간 동안 전매해서는 안 되는데 단 7가지 사유. 첫 번째,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 가는 거. 수도권 가지 말고. 전원이 상속주도 이사 가는 거.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인 여성 해외 체류. 이혼해서 배우자 주는 거. 이주 대책용 받은 거. 경공매로 나가는 거.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7가지 사유가 있으면 지위는 사업주체 동의받아서 팔고 주택은 토지공사, 공급자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판다.
거기서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때 금액은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준다. 그러면서 이 기간 내 전매도 적발하게 되면 지위는 사업주체가 판매하는데 입주금 플러스 이자 그게 매입비용이다. 매입비용을 사업주체가 매주인에게 지급하면 지급받는 사업주가 취득한 걸로 본다. 그리고 주택은 부기등기한다. 부기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동시에 부기등기 한다. 그렇게 알고 이런 행위를 하는 자 신고하게 되면 건당 1,000만원 신고 포상제도 있고 그런 행위하다 적발하면 3년 3천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다 풀려.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 있습니까? 주택관리, 관리 파트 이 부분은 할까 말까 6월 달에 생각합시다.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택법에 진도 맞췄고 오늘 나간 문제는 그냥 뒤에 답이 있으니까 스스로 푸세요. 문제 스스로 푸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됐으니까 스스로 풀고 그리고 얘기했듯이 다음 주부터는 이게 이제 과목별로 보니까 달라져요. 과목별로 달라지는데 저는 공법이니까 공법만 설명합니다. 공법만. 다음 주부터 강의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요약지 플러스 이것만 알면 합격한다. 이제 수업할 때 이거 쓰고 여기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요약집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약집 내용을 빨리 줄이고 빨리 끝내야 돼. 빨리. 4시간 동안 주저를 찾지 말고 빨리 요약집 끝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통 한 3시간이나 3시간 30분 정도 해가지고 하루 분량 마치고 남는 시간에 여기다 뭐 한다고? 저는 바로 기출지문입니다. 기출문제가 아니요. 기출지문. 기출문제, 기출지문 완전 다르니까 기출지문. 기출지문을 갖다 해가지고 항상 배운 만큼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지문은 저는 따로 수업 없어요. 기출지문은 따로 수업 않고 본 수업하면서 바로 해줄 테니까 공법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알고 있고 아까처럼 책 가져옵니까? 그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책 볼 시간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